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 무조건 일본인이라면 적대시하던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일본인 한 사람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10월 20일 일본 야마구치현 스미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카야마에 위치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1살에 고향을 떠나 긴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나가사키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25살에 홍콩에서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1896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가 독일계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독일어를 배우다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 해군에 복무하면서 신의 혁명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산악지대를 방랑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1899년 31살 때였습니다. 당시 대만에서의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과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그만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업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밥값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덕분에 소다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홀로 여관방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소다는 누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지 여관 주인에게 물었으나 이름 모를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와서 숙박비와 약값까지 모두 지불하고 갔다는 주인의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소다는 자신을 도와준 조선인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누군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소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조선인의 은혜를 갚겠다면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1905년 6월 소다 가이치는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우선 그는 서울에 정착하여 오늘날 서울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 학관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격변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한 때였습니다. 한편 함경남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평안북도 평양을 거쳐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민족이 고난받는 이유를 자신들의 죄에서 찾아 눈물로 회개하고 그 회개운동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며 소다 가이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풀려나온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품에 크게 감화를 받고 1906년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숙명여고와 이화여고 영어교사였던 우에노 다키코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에노 다키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18살 때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한국에 와서 히노대 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숙명여학교와 이화여학교의 영어교사로 지냈던 여성이었습니다. 우에노 다키를 만나게 된 후 소다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지독한 음주벽을 완전히 청산하고 금주회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소다는 입버릇처럼 나는 젊을 때 대주가였으며 혈기왕성하여 난폭한 짓을 많이 하는 불량배였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술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된 동기도 따지고 보면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YMCA 일본어 교사로 있는 동안 부흥회에 자주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일본인 경성 감리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했습니다. 1911년 9월 일제는 데라우치 마사다케 조선 총독 암살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민족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하는 이른바 배고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윤치호, 이상재 등 YMCA 인사들도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다는 데라우치 총독을 직접 찾아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왜 벌을 주려고 하느냐, 당장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일제의 만행을 공격하면서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힘썼습니다. 이때 한국인들로부터 감사와 찬사도 들었지만 간사한 일제의 간첩이라는 비방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도 구속자 석방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법정에서 이상재 선생 재판을 맡은 판사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1921년 소다는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장에 정식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보육원은 1896년 일본인 사다케 오토지로가 세운 것으로 1913년부터는 자기 고아원 출신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이를 한국에 파송하여 경성지부를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소다가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26년에는 소다가이치의 부인 우에노 다키도 이화여전과 숙명여학교에서 퇴직하고 보모가 되어 두 내외가 전심전력으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939년에는 총독부로부터 과거 이황가 소유 대지 1천여 평과 소속 건물을 무상대여 받아 고아원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용산구 후암동 370번지의 대지인데 이에 대한 모든 서류는 대동아 전쟁 때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라 경성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간 사람들의 돌보지 못해 버려진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소다와 우에노 여사는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1천여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키워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겪은 고생과 역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직접 수레를 끌고 일본군 부대를 돌며 군인들이 먹고 남긴 잔반 밥을 얻어왔고 쓰레기통을 뒤져 헌옷가지를 주워와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버려진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 젖 동량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소다의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소다가 취조를 당한 일, 거짓 위선자라고 비방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다는 한국의 하늘 할아버지, 우에노 여사는 하늘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악질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은 소다옹을 거지 또는 위장한 자성가라며 헐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고아들의 상당수는 훗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소다는 툭하면 일본 경찰서로 불려가 독립운동가들의 끈앞풀이라며 혹독한 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어린 고아원 소년들이 일본 경찰에게 대들어 유치장에 갇히면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제 잘못입니다 라고 빌며 아이들을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아이들을 절대 꾸짖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은 순전히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어 항상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 기독교계 인사들과 익명의 복지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보육원이 폐원 위기에 몰렸을 무렵 정문에 편지가 든 보따리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해외로 망명하는 조선인이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남긴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현금 1,000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과 교회 전도사, 두 가지 일을 병행하던 소다옹은 원산 감리교회의 목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가을 원산 교회의 무보수 전도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부인은 서울에 남아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77세의 소다옹은 자취를 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8.15 해방은 원산에서 맞이했습니다. 해방 이후 소련군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원산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집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습니다. 겁에 질린 일본인 교인들은 소다옹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제 집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다옹은 그 교인들을 안방에다 숨겨두고 자기는 현관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교회까지 습격해왔지만 소다를 보고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1947년 10월 서울로 내려온 소다 부부는 일본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떠나야 했지만
미국 군정은 소다 부부에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다는 아내에게 보육원을 맡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폐허가 된 히로시마와 규슈, 홋카이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세계 평화 어깨띠를 두르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가는 곳곳마다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던 와중에도 도둑을 만나고 폐렴에 걸려 고생했으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하는 등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키 여사는 1950년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당시는 한일 간의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가 1960년 소다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칼럼을 싣고 한국에서도 기독교 계열 인사들과 이제는 성인이 된 보육원 출신 인사들이 힘을 합쳐 소다의 방한을 주선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소다는 1961년 5월 94세가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다는 서울시 명예 시민증을 받고 가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인 영락 보린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다가 이듬해인 1962년 3월 28일 한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는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각계각층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의 추도식이 서울 YMCA 강당에서 거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놈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전국에서 반대 전화와 협박장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사히 치루어졌고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소다 가이치에게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1905년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40년간 그리고 1961년부터 1962년까지 1년간 모두 합해서 1년간을 한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소다를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그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 고아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소다 가이치와 우에노 여사가 함께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엔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고시원을